유키즈 온더 상담. 기독교 상담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즈 온더 상담 진행을 맡은 MC 윤과 프로이트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모셔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융님 학교 다니던 때가 생각나세요? 몇 년 전이죠? 저는 아직 4년밖에 안 지나서 다 기억납니다. 프로이트님도 졸업한 지 얼마 안 지났을 텐데 혹시 학교 다닐 때 좀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좀 시끌벅적한 학생이었나요?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의 부서가 뭐 총무부, 기획부, 뭐 그다음에 뭐 바른생활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뭔가 이제 선두를 앞서 나가는 학교라 제가 담당하던 부서는 교육급식부였어요. 교육급식부. 그래서 급식 메뉴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막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콩밥을 내와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쉬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혹시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나요? 사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융님은 학교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학교 가면 교복, 급식, 친구, 선생님, 체육, CA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혹시 이 단어와 오늘 모실 분이 연관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융님이 말씀해 주신 단어 중에 오늘 모실 선배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체육 선생님, 미술 선생님, 국어 선생님 등등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고 계시는 조금 더 특별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백석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이신 조은혜 선배님이십니다. 조은혜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06학번이었고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교사 조은혜입니다. 06학번이라고 하셨는데 네. 06학번 때는 학교 앞에서 학식을 어떤 걸 먹었나요? 너무 오래됐어. 네. 저는 주로 그 창조관에서 돈가스가 엄청 맛있었거든요. 짜장덮밥도 먹고. 짜장덮밥은 그때는 없었고, 네, 그 치킨가스가 맛있어가지고 아. 그거 먹었고, 도서관에도 원래 식당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돌솥 비빔밥이 맛있어가지고, 네. 저 그거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샐러드만 드시는 줄 알았더니 돌솥비빔밥 드시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학교 상담을 지금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클래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네. 거 맞죠? 그러면 혹시 학교 상담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교사만 되라, 교사만 되라 맞아요. 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작년에 이뤘어요. 네. 근데 공부하다가 이제 점점 상담교사를 많이 뽑더라고요.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도 상담교사를 많이 뽑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학원에 아까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혹시 어떤 대학원에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그때 제가 11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코칭 심리가 처음 생겨가지고 네, 광운대학교와 이제 백석대학교에 코칭 심리가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길 들어갔죠. 네. 혹시 그럼 코칭 심리는 어떤 걸 하는 게 코칭 심리인가요? 너무 어려운데?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눈치 없는 질문을 자꾸 이렇게.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저도 기억 안 나요. 저는 어제 배운 수업도 기억이 안 나요. 김재덕 교수님 죄송합니다. 너무 빵 터졌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 상담교사를 계약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위클래스 상담교사를 하고 계시다고 네. 하셨는데 혹시 학교 위클래스에서 상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나 사연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있을 때가 조금 상담을
이렇게 제대로 된 상담을 좀 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말이 좀 통하고 제가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아이들이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좀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여서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상담 기억에 남았던 거 그런 기법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느자 기법을 해서 이제 공부로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 공부도 좋지만 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 그래서 비느자 기법을 했을 때도 아이가 바로 통찰을 하고 그래서 막 약간 내가 상담을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혹시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상담 교사로 네.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그럼 또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과는 이제 상담을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지만 좀 많이 말이 다르죠. 잘 안 통하는 이제 네.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힘드셨을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도 요즘 애들이 조금 모범 답안을 알잖아요. 이 선생님이 나한테 지금 왜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하는 거를 좀 뻔히 꿰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은 그냥 괜찮아요, 잘 지내요 대답도 별로 안 하는 아이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가 힘든지 뻔히 나는 알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도 듣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듣고 해서 이제 뻔히 아는데도 이렇게 자기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래놀이 치료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아직 제가 또 그쪽 분야에 숙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도 조금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아까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이제 시한부를 받으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고 이제 아이들 혼자 집에 있고 해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가정방문도 나갔다 오고 상담실에 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또 자기들 그런 생활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다른 돌봄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느라고 이렇게 상담실을 잘 방문을 못 해줘가지고 조금 안쓰러운 아이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막 이런 고민들로 네.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초등학교가 이래서 좋다라고 하는 것도 네. 있을까요? 초등학교가 좋은 점은 일단 아이들이 귀여워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조그맣고 네. 좀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등치 큰 애들 보면 약간 좀 무서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워낙에 이제 뉴스가 많잖아요.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조그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귀엽고 색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초등학교에 급식 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네. 그럼 급식 혹시 맛이 급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살이 딱 찌기 쉽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12월 달부터 급식을 안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메뉴들이 나오나요? 메뉴가 이제 그때그때 바뀌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성장기 아이들이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주로 뭐 고기라든지 네, 그런 약간 기름진 것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저번에 되게 아쉬웠던 게 제가 팥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동짓날 팥죽을 급식을 이제 신청 안 해서 못 먹으니까 초등학교에도 팥죽이 나와요? 네 나와요. 오. 가끔 삼계탕도 나오는데 우와. 막 그런 메뉴가 나올 때마다 좀 마음이 먹고 싶다. 네. 살 빼고 먹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클래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교내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교내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절차를 거쳐야 교내 상담교사가 될 수 있나요? 제일 이제 정확하고 빠른 길은 임용고시를 합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교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과 한국사 3급 이상 되는 그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격이 갖춰지면은 이제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데 이거 또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그래서 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서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조금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은 저희 아산에서 뽑고 있는 게 다문화 상담이라고 해서 약간 이중 언어를 쓸 수 있으면은 유익하긴 한데 이것도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면 그런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 상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도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 좀 더 다양하게 알 수 있어요. 앞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번 이제 임용고시를 보는 학생들에게 이제 2차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피드백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저번에도 아는 분을 이제 면접 보기 전에 이렇게 리허설 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는데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분이 또 마침 합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좀 체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석대학교 상담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행사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가 좀 아산 둔포에 있어서 멀어요. 그래서 조금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통비까지 막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교통비까지 그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근데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소정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초학력 보장 연구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느린 배움이라고 해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정서적인 문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문제로 학습에 이제 조금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만나본 결과 이 친구들이 조금 사회성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관계라도 조금 좋으면 이렇게 좀 도움도 받고 이렇게 잘 어울려서 학교 생활을 잘 할 텐데 그것도 조금 코로나 영향인지 아니면 아이가 조금 성격이 좀 부족한 탓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안쓰러워서 그래서 대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했어요. 교수님하고 계속 컨택만 하다가 올해는 조금 시작을 좀 해보자 하고 이제 예산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저도 이제 교사 3년 차예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미리미리 다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교생을 이제 내년에 오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제가 진짜 잘해줄게요. 많이 신청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멘토 멘티나 학습 부진 학생 도와주는 거는 그 교직 과정을 밟고 있어야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상담학 전공 학생이면은 학생이고, 이제 학습 부진 아이들을 좀 상담을 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을 준비하거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다가 중간에 또 포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갈 때마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회 없이 그냥 1년 한 번 더 준비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게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진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느낌? 불안하고 막연하고 계속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험도 약간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니까 하나님의 때 예비하신 그게 있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딱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시험을 포기하고 나서 2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1차에서 이제 1점 차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되겠지 그냥 마음 비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점수를 보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또 내가 이때 합격을 했으면 얼마나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나 잘난 맛에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그 뒤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합격하니까 장소도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좋은 때가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묵묵히 하면 끝에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화이팅! 와, 정말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기독교 상담학과 학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은혜 선배님께서 목표하고 가시는 길들에 행복이 가득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우리 윤과 프레이트 그리고 조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